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요새 지인이 이러한 질문을 주더라고요. 예전에 임플란트 했는데 최근에 흔들리기 시작하네. 재수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하셨었던 분들이라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렸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재수술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수술까지 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임플란트 흔들린다고 느끼실 때 보철물, 즉 인공치아가 헐거워진 경우, 아니면 음식물이 끼어서 일시적으로 착시처럼 흔들린다고 느끼시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태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그 임플란트 하신 치과로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를 이제 그 사이에 레진을 제거를 해서 구멍을 뚫고 나사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풀어봐서 이게 나사가 풀려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풀려 있다면 꽉 이렇게 조여주고 다시 단단하게 이렇게 그 원래 쓰시던 보철물을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전혀 문제없이 다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순히 음식물이 많이 껴있어서 그렇게 흔들린다고 느끼셨다면 음식물을 빼주고 그 부분 쪽으로만 청소를 해주신다면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조금 큰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인공치근, 임플란트 뿌리가 뼈와 제대로 붙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거나, 두 번째,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소실된 경우, 세 번째는 아마 이게 가장 흔할 텐데 인공치근, 즉 임플란트 뿌리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우리 흔히 치과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 찢어졌을 경우, 금이 가서 이렇게 파절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면 큰 공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큰 공사를 하면 임플란트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량의 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염증을 다 긁어내고 오랫동안 기다린 이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인공치근, 그러니까 임플란트 뿌리가 우리 뼈와 결합하지 못한 경우는 임플란트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치과 의사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그 인공치근, 그러니까 임플란트 뿌리가 뼈와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세균 감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뼈가 너무 급격하게 씹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환자분께서 전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임플란트도 인공삽입물이니까요. 인공삽입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결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붙지 않는다면 분명히 수술 잘 됐고, 어떤 경우는 임시치아를 쓰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앞니 같은 경우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를 심었으면 그것을 묶어서 임시치아를 쓰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물 올리려고 보니까 빠졌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잇몸뼈와 그 인공치근이 붙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빼고 깨끗이 긁어내고 소독한 이후에 뼈이식을 잘 한 이후에서야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플란트 초기 단계에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대처가 가능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나 아니면은 그 인공치근이 파절돼서 부러진 경우, 찢어진 경우는 대처 방법은 똑같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5년, 10년 쓰시다가 갑자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은 초기에 이렇게 흔들거렸거나 이렇게 인공치근이 빠져버리면 치과 의사한테 이제 수술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처치를 받으시면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었거나 아니면 인공치근이 이렇게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면 5년, 10년 아니면 짧게는 1, 2년 썼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까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수술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뿌리의 식립 각도가 너무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뿌리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거나 이렇게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뀌었거나 하면은 씹는 힘이 가해지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수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계속 씹다 보면 이 꺾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많이 받을 거예요. 역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구조인데, 벡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로딩, 그러니까 하중이 너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부분이 픽스처, 그러니까 인공치근이 그쪽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립 각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이 쓰는데 여기 근처에 아무리
기성 말고 맞춤형 지대주를 쓰더라도, 맞춤형 지대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잇몸 모양에 맞게 만들어진 기둥, 그 기둥을 쓰더라도 옆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겠죠. 음식물이 끼고 거기 관리가 덜 되고 그러면 이제 잇몸뼈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중점을 말씀드리자면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하냐, 그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각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찌꺼기나 음식물 관리를 못 하시면 잇몸뼈가 쭉쭉 녹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치주 포켓,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은 정상적인 healthy,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깊이는 2-3mm인데 그것은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주고 하는 방어막인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음식물이 껴서 염증이 발생되면 그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본진으로 바로 이렇게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처럼 외곽이 없이 바로 중심부를 공격당하게 돼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이 급속도로 빨리 녹게 돼요. 녹게 된다는 것은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흡수되면 흔들립니다.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 뽑고 뼈 이식 엄청 많이 해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을 얼마나 정교하게 1도라도 신경 써서 잘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지, 두 번째 그 이후로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워터픽, 치간 칫솔 이런 걸 써서 임플란트를 깨끗이 유지했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뼈가 다 녹아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인공치근이 찢어져서 부러져서 이렇게 파절돼서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는 재수술이 불가피하고 일반 치아를 뽑았을 때보다 훨씬 느려요. 치유 과정이. 일반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그 발치와는 잇몸뼈를 채우려는 스템셀,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의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차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 벌판이기 때문에 뽑으면 좀 느리게 차고 푹 꺼지면서 차고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돼요. 잇몸 관리가 필수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위염, 그러니까 잇몸뼈가 녹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주기적으로 치과 방문하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치간 칫솔 쓰시고 워터픽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잇몸뼈,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 잇몸뼈가 녹지 않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뭐 픽스처가 찢어진 거나 인공치근이 부러진 거는 그냥 애초에 치과를 잘 고르셔야 돼요. 잘 고르셔서 수술을 가장 정교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크게 두 부류죠. 재수술 해야 되는 경우, 재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 재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쉽습니다. 그냥 나사가 풀린 거예요.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그만이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여기도 세 가지가 나뉘는데, 수술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임플란트 뿌리와 뼈가 안 붙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식립 각도가 좀 잘못돼서 좀 씹다 보니,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인공치근이 부러졌을 수 있다, 찢어졌을 수 있다. 세 번째, 임플란트 주위염,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이 다 녹아서 이제 임플란트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는데 이해가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톡톡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